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싶은데 주민등록만 옮기면 가능한가요? 네, 관련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 편람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할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서 회생위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 및 현주소 등을 검토하여 관할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고 싶으시니까 내가 실제로는 뭐 제주도,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서울로 지인 집에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도 실무에서는 관할을 혼동하여 잘못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또는 실제 주소지에서 거주 권한을 숨기기 위하여 관할이 없는 법원에 신청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리하게 진행하려고 서울에 실제 주거하지도 않고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데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경우, 아니면 내가 뭐 제주도에 자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임대차 보증금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안 드러내고 싶어서 이제 서울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진행하는 게 가능하냐, 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경우 이제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히 조사해야 되고 관할이 없다 인정되면 이송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서울에 접수하면 제주도나 부산으로 이송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밝혀지는지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문제되는 사례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관할에 전속한다. 보통 재판적이라고 하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건데, 통상 주소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입니다. 현재 생활의 근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 그러니까 주민등록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에 주소로서의 실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전속 관할이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 아니면 회사 사무소가 있는 주소지, 영업소가 있는 주소지,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리는 게 이제 요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법원이 문제를 이제 밝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관할이 문제되는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 지역이나 직장이 서울에 있음을 이유로 신청한 경우, 요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에 전속 관할이 있으므로 인정된다. 요거는 문제가 없는 경우고, 두 번째, 요 경우들이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제 시도하려는 건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직장이 서울 이외 지역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여기도 이제 나와 있는 게, 관할의 원칙인 주소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주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에게 출퇴근 방법 등을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비록 직장이 수도권이라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소명된다면 관할이 인정되되, 직장이 부산이나 광주이고 실질적으로도 부산이나 광주에서 생활하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출퇴근을 하냐, 교통카드라든지 휴대폰 통신 기록, 그다음에 하이패스 기록,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실제 그 주소지에서 직장까지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적어낸 주소지가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 있는지도 소명하도록 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 지역이지만 현 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 실질을 똑같이 파악하여야 된다. 즉 무상거주 사실확인서의 작성자의 권한이 소명되고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면 인감증명서라든지 신분증 사본, 그 다음에 직장으로의 출퇴근 방법을 고려하여 그 주장이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하게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고 인정해주지는 않고 의심스럽다면 이런 자료들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서울 이외 지역이지만 현 주소가 서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제출하는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 주소지로 주장하는 곳에 실제 거주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현 주소 기재된 우편물, 고시원 입시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진실성이 인정된다면 관할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관할 위반의 경우 처리 방법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 관할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무편람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단순하게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법원이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살펴본다라는 점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